노인간호 문제수가 금방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항수가 좀 빈도수가 좀 많아지고 있어요. 우선은 보건간호에 있는 부분까지 제가 같이 좀 언급을 같이 할 거예요. 우선 일단 노인 인구의 특징은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누가 더 많다? 남자 여자 중에서 여자가 더 많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우리 아래층이나 2층 같은 데 보세요. 2층 같은 데 한 번이 계란 한 판에 1,000원 오시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돈이 있으니까 올 수 있어. 근데 나이가 들면 우리가 사고 해가지고 4가지 고통이 있다잖아. 그 4가지 고통 안에 빈고가 들어가거든요. 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그 다음에 의료비가 당연히 남성들이랑 있으니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노인 부양비가 증가한다. 노년 부양비가 증가하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질문 노인 부양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노령화 지수가 높다 낮다? 높다. 그리고 부양비가 증가한다는 일은 경제 발전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왜 모두 살려야 될 시국이 많으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제일 중요한 거죠. 노인의 특징이에요. 이 부분은 신체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까지 전부 다 같이 기억을 하십니다. 특히 이게 증가냐 감소냐 증가냐 감소냐 이거를 헷갈려 하지 마시고 그럼 먼저 노인의 특징입니다. 그 노인의 특징에서 근골격계예요. 그럼 근골격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골다공증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 인 이런 거를 광물질이라고 하는데 그 광물질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키워드가 증가나 감소나 했을 때 감소한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 물질이. 그 다음에 똑같이 대퇴골이라고 하더라도 젊은 친구의 대퇴골과 나이 드신 분의 대퇴골을 두 개를 무게를 받았을 때 어느 게 더 무겁다? 젊은 친구. 어느 게 더 가볍다? 노인분들. 그 말은 골격의 양이 증가하다 감소다? 감소되니까 뼈의 무게도 약해진다는 거죠. 작아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근육의 양도 증가 감소 감소다. 그리고 척추의 모양이 바뀔 건데 척추 측만증이 생긴다? 이래 말하면 OX, X. 측만증이 아니라 척추 후만증이라고 하셔야 돼요. 측만은 누구한테 생기는 거예요? 척추인들한테. 그건 이제 자세가 안 좋으니까 이제 척추 후만은 구워지는 거, 구워지는 거, 후만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이 드시면 복복은 어떻게 돼요? 좁아. 그러니까 성금 못 걷는 거죠. 높게. 그 다음에 발을 드는 높이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발을 드는 높이가 낮아지니까 쉽게 말해서 파킨슨병 환자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질질 끄는 거죠. 그럼 질질 슬리퍼나 신발을 끄니까 옆에 뭐 전기줄이 있다든지 뭔가 선이 있으면 걸려 넘어지고 사고도 잘 일어나는 게 그때입니다. 그 다음에 호흡기계에서 변하는 폐 환기 능력이 감소된다. 그리고 환기가 뭐예요? 환기는 문을 열어라 하는 거는 산소, 이산화탄소를 바꿔주는 건데 폐는 산소, 이산화탄소를 원활하게 바꿔주는 게 메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폐의 능력이 어떻게 된다? 감소돼서 산소, 이산화탄소 체인지가 잘 안 된다. 그 말이고 자, 그 다음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거는 눈치로 봤을 때 대부분 감소 이렇게 되는데 하나가 폐 잔류공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쉽게 표현한다면 생각해봐요. 내가 산소를 100을 들여마셔요. 흡기 100을 마셨어. 그럼 100을 마셨으면 이산화탄소도 100을 바깥으로 빼내야 되잖아. 그럼 바깥으로 후 하고 다 빼내야 그 빈자리에 또 100이 들어오지. 그런데 나이가 들면 폐에 이산화탄소를 내뱉을 때 100이 다 안 나가고 좀 남아있는 거야. 그럼 지금 후 내뱉었는데 이산화탄소를 80밖에 안 내뱉었어. 그럼 20은 남아있지. 그럼 20이 남아있으니까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산소는 얼마밖에 안 된다? 8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예요. 폐에 남아있는 공기는 쉽게 말하면 이산화탄소를 돌리시면 돼요. 그게 증가다 감소다? 증가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기침이라는 거는 좋은 걸까 나쁜 걸까? 균이 있어서 감기 걸려서 기침하는 거 말고 기침은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뭔가 가래나 뭔가 잘못 먹었을 때 애치 하면서 빼내는 역할을 하니까 특히 뭐 분비물 같은 거. 그런데 나이가 들면 기침 반사도 어떻게 된다? 감소되거든. 그럼 기침이 줄어든다는 말은 가래가 목에 끼었을 때 잘 안 뱉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기관지 분비물은 어때요? 증가해요. 그래서 노인들한테 가장 많은 호흡기합병증 뭐예요? 모기, 폐렴 이런 게 생기는 이유가 가래가 많이 껴서 생기는 현상이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그림에 보시면 나이가 들면 흉곽의 모습이 옆으로 넉넉하니 이렇게 펑퍼짐한 게 아니라 옆에 여기는 좁으면서 앞으로 이렇게 옹긋하게. 그래서 숨통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여기는 좁고 앞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나온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를 여기서는 술통형 흉과라고 하고 있어요. 노인의 흉곽의 모습에 특징이 나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 페이지 보시면 호흡의 수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정상 호흡 수는 몇 번이에요? 12번에서 20번인데 그렇다고 해서 호흡 수가 12번도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 호흡 수가 어떻게 된다? 감소돼요. 그러면 신생아 호흡 수가 얼마예요? 신생아는 30에서 50번이야. 그럼 신생아 호흡수는 30에서 50이에요. 그러면 성인의 호흡수는 12번에서 20번이에요. 공통점이 뭐예요? 나이가 많을수록 호흡수는 감소되고 나이가 어릴수록 증가돼요. 그래서 노인은 호흡수가 감소해요. 그래서 어떤 약을 줄 때 특히 조심해야 될까요? 몰핀 같은 거요. 왜? 몰핀이 호흡수를 떨어지게 하는데 안 그래도 노인은 호흡수가 다소 떨어지는데 몰핀을 주면 더 떨어지니까 그래서 호흡수는 감소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대장금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저 요리하는 대장금 자극 드라마 그런 사람들은요 여기 혀에 내밀어갔을 때 토돌토돌토돌토돌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 맛보물이라고 해요. 미뢰라고 하는데 그 숫자가 미식가들은 숫자가 많아요. 맛을 예민하게 잘 느끼는 사람들은 여기 도돌도돌한 맛보물이 했을 때 그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맛보물이 숫자가 어때요? 감소돼요. 그 말은 맛을 예전처럼 그렇게 잘 못 느끼는 거지. 맛을 잘 느낀다는 건 여러분 맛있게도 잘해. 맛있게도 잘해. 근데 맛을 잘 못 느끼니까 예전 젊었을 때보다 우리 엄마가 요리 솜씨가 조금 떨어지더라 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도 예전에 요리 되게 잘하셨고 김치를 되게 잘 담으셨어요. 근데 저는 크게 이제는 지금 병원에 계시지만 그전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전보다는 맛이 많이 떨어지나 봐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예전에 살아생 전에 시아버님이 김치를 담그셨어요.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대견남이 돼가지고 본인이 이제 김치를 시어머니가 못하시니까 담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으면서 이렇게 많이 하고 또 시어머니도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학원 할 때 저보고 주는 거예요. 예전에 건강하실 때 많이 남아서 주는데 그 중요한 거는 그렇게 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 학원에 원생들하고 같이 또 나눠도 먹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먹어보니까 맛이 없어. 그 맛이 없는데 내가 먹어도 맛이 없는데 그걸 남한테 어떻게 줘? 그렇잖아요. 맛있어요. 같이 나눠 먹죠. 그게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김치가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생각에는 삭혀서 찌개를 해먹거나 김치전을 해먹어도 되는데 아니더라고요. 맛이 없으니까 찌개도 맛이 없고 하다못해 김치전도 그렇게 써 맛이 없더라고요. 그나마 김치전은 그나마 좀 나은데 찌개 같은 경우 나이가 들면 요리 음식은 그게 감각이 떨어지는 게 맛보물이 숫자가 감소돼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입에서 느끼는 맛 중에는 대표적으로 쓴맛, 신맛, 단맛, 짠맛이 있는데 그 네 가지 맛은 약간 특징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나이가 들었을 때 아우 입이 쓰다야 노인분들이 그런 말 하죠. 그러면서 노인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다? 사탕 좋아해요. 당뇨가 없으시다면 사탕 같은 거 자꾸 입에 빨려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골 같은 데 갈 때 노인분들 사탕 같은 거 사주면 마을 그 어르신들하고 나눠 먹고 막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입이 자꾸 쓰다는 말은 쓴맛은 어떤가? 좀 강하게 느껴요. 그래서 입이 쓰다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 김치가 익은 김치가 좋았어. 막 김치 새콤한 것도 너무 맛있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익은 게 싫어. 그냥 겉절이가 좋아. 그럼 여러분 입맛이 어떻게 다 노화되고 있어요. 노화되고 그 말이 뭐냐면요. 신맛을 강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새콤한 것을 좀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썩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분들은 레몬이라든지 새콤한 과일을 보면 아우 시다야 침 고인다 아우 셔 이렇게 말하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쓴맛과 신맛은 생각보다 강하게 느끼고 반대로 이번에는 단맛 있죠. 단맛은 어떠냐면 잘 못 느껴. 그럼 단맛을 약하게 느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설탕 섞었어? 그런데 안 다네? 또 넣지? 계속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뭐가 됐다? 짠 거예요. 짠 것도 넣었는데 소금 넣었는데 싱겁네? 또 넣고 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환자의 식탁에서 식사 도울 때는 식탁 위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 양념분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계속 섞으니까. 그래서 단맛과 짠맛은 약하게 느낀다. 그 말인 거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아픔을 느끼는 감각? 통각이에요. 이건 통각은 아픈 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것도 어때요? 감소돼요. 그러면 아픔을 느끼는 게 감소되면 좋은 거 아닌가? 아니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어딘가에 자꾸라졌어. 그럼 자꾸라져서 손가락이 부러졌어? 그럼 젊은 사람들은 아파 하니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할 수 있지. 근데 나이가 들면 꽉 자빠라졌어. 근데 그 아픔을 젊은 친구들보다 조금 약하게 느끼니까 아, 왜 이렇게 아프지? 괜찮겠지? 하고 계속 시간을 짓지 않은 거예요. 빨리 병원에 안 가고. 그래서 건강은 감소된다는 거.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중요하죠. 기초대사량은 어때요? 감소해요. 자, 기초대사량은 여러분 주로 노인분들은 감소면 살이 찐다, 살이 빠진다, 살이 여러분 결론적으로 기초대사량은 높은 게 좋은 거다, 낮은 게 좋은 거다? 높은 게 좋아. 기초대사량이 높으면 근육은 있으면서 날씬해. 그런 거고, 그냥 살이 막 그냥 살만 찌는 거는 기초대사량이 낮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쁜 거다 생각하세요. 그럼 기초대사량이 감소되니까 나이가 들면 나이살이라고 하잖아요. 살이 찌는 거예요. 살이 찌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침 반사는 어떨까? 아까 말했죠. 감소라고. 그래서 가래나 분비물이 목에 많이 끼어 있어. 그 다음에 그래서 뭐가 주로 생긴다? 폐렴도 증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노인에게서 수술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흔한 합병증이 뭘까요? 무기폐 그리고 폐렴 두 가지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심장에서 심박출량 피를 뿜어내느냐? 그 뿜어내는 양도 증가다 감소다? 감소해요. 그리고 또 심장에서 뿜어내는 양뿐 아니라 뿜어내는 횟수, 심박동수, 한마디로 맥박수도 어때요? 감소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성인의 맥박수는 얼마예요? 60에서 100이죠. 그러면 신생아는 애기는 나이가 어린 신생아는 120에서 140 그까지는 기억을 하세요. 그다음 참고로 뱃속의 태아는 더 어린 거죠. 태아는 참고로 120에서 160이에요. 공통점이 뭐예요? 나이가 어릴수록 맥박수가 빨라져. 그런데 노인은 나이가 많을수록 맥박수가 호흡수처럼 감소해요. 그래서 노인에게는 이 약을 줄 때 되게 신경 써야 되는 약이 있겠죠? 무슨 약일까? 맥박수를 안 그래도 떨어져 있는데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약 디옥신, 다른 이름으로 디기탈리스, 다른 말로 강신제, 그럼요. 그 약이죠. 그래서 호흡수를 감소시키니까 몰핀 조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맥박수를 감소시키니까 디기탈리스 줄 때 주의해야 되겠다. 그 말이고. 그러나 다른 거는 지금 여러분 공통점이 대부분이가 눈치 촉을 세운 다음에 감소였죠. 대부분 감소인데 어떤 거가 그러면 감소면 심장의 크기를 물었을 때도 심장의 크기도 감소된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심장의 사이즈는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어나 심장의 사이즈는 변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 다른 점은 뭐냐면 심장에서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어봤을 때 청진을 해봤을 때 쿵쿵쿵쿵쿵 이런 소리를 낸다면 중간에 쿵쿵쿵쿵 하다가 약간 찌그덕 소리가 나는 작다한 소리가 나. 그걸 우리는 잡음이라고 하죠. 그럼 이때 심장에서는 심장이 뛰는 소리가 쿵쿵쿵 이런 소리만 나지 쿵쿵 중간에 이런 소리가 나도 안 된다고요. 그게 심자금인데 그게 노인들은 날 수 있어요. 심자금이. 그런데 이 심자금이 노인들은 왜 나냐면 여러분 우리 오래된 노후된 그 집 아파트 같은 거 이게 지금 안 고쳤을 때 샤시 봐봐. 그럼 샤시가 오래오래 수십 년 있었는데 한 번도 안 고쳤다 생각해봐. 그 문을 닫을 때 어때요? 찌그득 열고 닫을 때 소리 나잖아. 그것처럼 노인의 심장도 어쨌다 오래 썼으니까 심장이 뛸 때마다 찌그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자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집에서 여러분 풀렸을 때 노인의 특징에서 강한 심자음이 청진된다. 그러면 X야. 강한 심자음은 아니에요. 오래 써서 생기다 보니까 약하게 찌그득 소리가 나는 거라서 약한 심자음을 하셔야 되고 강한 심자음은 이건 심장 질환 있을 때 나는 거라서 약한 심자음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심장의 판막은 오래 쓰면 여러분 우리가 오래 쓰면 손도 많이 쓰면 굳은 살백이죠. 똑같이 심장의 판막은 어떻게 됐다? 두꺼워지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혈관의 저항은 여러분 감소가 아니라 증가해요. 자, 여러분 얼굴 들어보시면 이게 혈관이야? 혈관이면 혈관은 피가 지나갈 때 여기를 지나갈 때 텐션 있게
쿠션처럼 약간 탱탱하게 벌어져 줘야 돼. 이렇게 활력있게. 그런데 혈관 저항이 증가했다는 말은 혈관이 딱딱해졌어요. 혈관이 딱딱해졌어요. 탄력성이 없어졌어요. 그럼 탄력성이 없어졌으니까 얘가 벌어져 준다, 안 벌어져 준다? 안 벌어져 줘. 그럼 피가 지나갈 때 벌어져 주면 피가 수월하게 지나가는데 딱딱하게 좀 변하니까 피가 지나갈 때 욕을 쓰면서 지나가요. 피가 세게. 그러면 세게 부딪히면서 지나가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혈압은 상승해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혈압에는 위의 혈압, 수축기, 밑에 혈압, 이완기, 확장기 혈압 있죠. 그때 이 혈압 자체는 둘 다 얘도 올라가는 거 맞고 얘도 올라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수축기, 이완기 중에서 어느 게 더 올라가냐? 이래 말하면 수축기 혈압이 조금 더 증가해요. 자,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수축기 혈압만 증가한다. 틀렸다고. 수축기도 증가하고 이완기도 증가하는데 어느 게 조금 더 올라간다? 수축기. 위의 혈압이 약간 더 올라간다. 그 소리예요. 그 다음에 남자 어르신들은 고환의 크기도 어때요? 감소돼요. 그런데 고환의 크기는 감소되지만 정자 생성 능력은 있어요. 정자 생성 능력은 뭐 젊었을 때 똑같진 않겠지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담은 뭐가 속담은 아니고 좀 무수개는 뭐란 말이에요. 숟가락 들만 있으면 뭐 된다 이걸 말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고환의 크기는 감소돼요. 그리고 타액이 침의 분비가 어떻게 될까? 감소돼요. 침은요 어느 정도 잘 나오는 게 좋아요. 침이 나옴으로써 우리 치과 하셨을 때 음식물이 끼었을 때 침에 의해서 씻겨 내려가는 효과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 침의 분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노인분들도 은근히 충치가 잘 생겨요. 음식물이 씻겨 내려가지 않고 침착되니까. 그래서 타액의 분비가 감소돼요. 그리고 손톱, 발톱은 어떻게 돼요? 두꺼워져요. 그래서 나이 들면 이제 손톱 깎기도 안 돼서요. 끼지는 않아가지고 작두가 되어져요. 그렇게 해서 잘라야 되면 두꺼워져요. 그 다음에 여성의 난수는 어때요? 가벼운도 사이즈가 쪼그라들어요. 위축이라는 말은 작아졌다는 것이 쪼그라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쪼그라들면서 여성은 폐경을 맞으면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여성의 질이 쪼그라들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위축성 질염이라고 하죠. 중요합니다. 요린에게서 가장 흔한 질염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위축성 질염이에요. 일명 요인성 질염이라고도 하는데 그럼 이 위축성 질염은 뭐 때문에 생긴 거라고 금방 그랬어요? 에스트로겐. 그럼 에스트로겐 때문에 생겼으니까 위축성 질염의 치료는 에스트로겐을 투여해야 되겠죠. 줘야 되겠죠. 그러면 표피는 어떻게 돼요? 얇아져요. 표피는 얇아져. 요 껍질이, 피부 껍질이 얇해진다는 소리가 되고, 그 다음에 조심합니다, 여러분. 피와 지방은 증가다, 감소다? 감소해요. 우리는 흔히 그냥 생각 별로 안 하고 생각한다면, 나이 드신 분들은 뱃살이 많으니까, 배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러니까, 하니까 뚱뚱해 보이고 팩트하니까 피와 지방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피와 지방이 많으면 살이 쪘어도 여러분, 표피, 진피, 피하, 요 피에 기름이 많이 끼어있으면 탱탱해.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뱃살이 있어도 뱃살이 많을 때 탱탱하다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 피하 지방이 줄어드니까 여기 피하 조직에 기름 지방 덩어리가 없다고요. 거의. 그럼 없으니까 요 껍질만 붙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덜렁덜렁 축 처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하 지방은 적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은 어때요? 얇아지죠. 가늘어지는 거죠. 같이 막 공감하는 분들 계시죠? 그 다음에 나이 들면 여러분 실습하실 때 노인분들 사납게 커프 감을 때 보면 커프 풀 때 어때? 쿨 하고 눈이 나쁜 내 눈에도 막 뭐가 날리는 거 보이잖아요? 각질. 그래서 나이가 들면 각질이 어때요? 증가해요. 그리고 아까 손톱 발톱도 두꺼워진다고 했고, 그 다음에 남성 어르신의 전립선은 어떻게 될까요? 비대해져요. 우리 아들도 전립선 비대인데 말 같자는 소리야. 이거는 노인들한테 있는 거예요. 전립선이 비대해요. 그럼 전립선이 비대하면 어떤 증상이 있어요? 성인간에서 소변이 마려워? 그럼 소변이 마려운데 요도가 요렇게 있다면 전립선이 밤토처럼 생겼는데 걔가 커지니까 요도 소변 나오는 길을 꽉 눌러버려요. 그럼 꽉 눌리니까 쉽게 말해서 베란다 청소할 때 호스에 꽉 눌렸다고 생각해봐. 그럼 소변이 줄기가 어때요? 가늘게 나오지. 그리고 가늘게 나오고, 그리고 소변이 마려우면 그냥 바로 소변을 화장실 바지 내리고 딱 봤을 때 샥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마려워서 갔는데 쉽게 빨리 안 나와요. 그러다 나중에 쫄
이렇게 힘이 없이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동화책 중에서 그거 나쁜 동화책 아니고 애들 그냥 창작 동화책인데 오줌 싸기 시합인가? 그런 거 있었어요. 그 애들끼리 동심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써가지고 오줌 누가 멀리 싸냐 그런 거요. 그거 일종의 그거가 전립선 이제 어른들 그러면 남자들이 속된 말로 그런 말 하거든요. 오줌 줄기가 세면 네가 그래도 부럽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전립선이 비대하면 소변 줄기도 힘이 없고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게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장운동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 감소 감소야. 그럼 장운동이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냐면 설사 변비 중에서 뭐가 생길까? 변비. 그래서 변비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방광 근육 좀 볼게요, 여러분. 방광 근육. 자, 얼굴 들어보시면 방광의 근육은 조심하셔야 돼요. 비대해져요. 그럼 비대라는 말이 뭔데? 두툼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봐봐. 여기가 방광이다. 여기 이렇게 여기가 방광이라고 합시다. 방광이야. 근데 방광에도 근육이 있겠죠? 그럼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이 어디에 붙어서 두툼하게 되냐면 방광의 내벽 안쪽에 근육이 붙어. 이런 식으로. 안쪽에 이렇게 근육이 막 붙으니까 결론적으로 방광에 소변 모으는 공간이 줄어들었어요. 똑같아요? 줄겠지. 안에 벽에 살이 두툼해 붙었으니까. 그럼 여기 공간이 감소됐어. 그 말은 여기 방광 용적이 감소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공간이 줄어들었으니까 소변이 조금만 차도 마려울까요? 안 마려울까요? 마렵지. 차지 마려워. 나이가 들면. 그래서 매 시간마다 화장실에 늘 가야 되는 이유가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많이 안 가도 그냥 되는데 나이 들면 자꾸 가고 싶으니까 방광의 근육이 안에 붙어서 방광의 용적이 감소돼서 그래요. 그리고 엔드 소변을 보고 나면 좀 어느 정도 쫙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남아있는 소변의 양이 좀 많아요. 그걸 뭐라고요? 잔뇨량이라고 하죠. 이게 많으니까 노인분들은 비뇨기계 감염 그리고 오줌 소태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잘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엔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불수의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찔끔 나오는 요실금이 생긴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시각에서는 여러분들이 글을 볼 때 어떻게 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안 보여요. 멀리 했더니 안 보여. 가까이 했으니까 보여요. 이건 뭐예요? 근시야. 근시는 가까운 근거리. 가까운 게 보이고 먼 게 안 보이는 거. 저 청소년들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원시는 뭘까? 원시는 먼 게 보이는 거예요. 원거리, 멀린 거. 먼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가까이 하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보이는 거. 이건 뭐예요? 노안인 거죠. 이거 노안이야. 원시는. 그럼 이 원시가 노인들한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사를 할 때 니들 바늘 끝에 구멍이 있거든. 그 구멍을 빨리 찾아야 돼. 그 구멍을 빨리 찾아야 아이들이든 라인을 잡을 때 그게 팁이에요. 그걸 빨리 찾아야 돼. 근데 노안이 오니까 원시니까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보인다.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안 보이네. 어떻게 되지? 안 보이네. 안 보이네. 그러다가 이제 막 옷에도 안 보이고 갔다가 옷에도 손에 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찾았어. 찾았는데도 가까이 되니까 또 안 보여. 아이고 선생님 아직 안 하셨어요? 젊은 선생님이 아직 안 하셨어요? 아이고 잠깐만요. 아이고 안 보이네. 아이고 답답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시가 있다면 이거는 노안이 빨리 와요. 핸드폰을 많이 보니까 요즘에는. 그럼 이 원시가 왔다면 만약에 내가 주사를 하는 과에 있다면 그거 돋보기를 껴야 돼요. 휴대용을 해서 껴야지. 안 그러고 자꾸만 아이고 하면 여러분 수월해요. 왜냐면 병원의 조직사회에서 젊은 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부분이 약하다 하면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뭔가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면 원시가 온다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하죠. 백내장. 그 백내장은 어떤 거였어요? 수정제가 혼탁은 지저분해진 거. 그게 생기는 게 백내장.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셀로판지 알아요? 셀로판지 보면 바닥바닥한 소리 나는 다섯 셀로판지가 색깔별로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내 눈에 셀로판지, 노란색 셀로판지를 눈에다 댔어. 그러면 온 세상이 어떻게 보여? 약간 누리끼리 보이는 것처럼요. 우리의 안경알 해당하는 수정체가 나이가 되니까 오래 쓰다 보니까 누리끼리해진 거야. 그거를 어렵게 뭐라고 했다? 화마현상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셀로판지, 약간 누리끼리한 셀로판지를 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로 참고 남색이 선명하게 구별해야 돼요.
얌생이 우리가 흔히 곤색이라고 하죠. 그게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이 수성체가 느릿해졌다. 그냥 그 정도 보시고 특히 하나만 기억한다면 백내장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안구는 어떻게 돼요? 건조해요. 그리고 동공은 어때요? 축소돼. 동공도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앞눈이 어때요? 어두워. 그걸 뭐라고 해요? 야맹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노인분들은 여간하면 야간 운전은 하시면 안 돼요. 야맹증입니다. 그럼 야맹증 하면 우리 영양에서 비타민 뭐가 골라? A가 떠오르셔야 되겠죠? 비타민 A 하면 야맹증 부족했을 때. 그리고 시야가 어떻게 된다? 감소해요. 그런데 시야라는 거는 차렷하고 내가 똑바로 봤어도 옆태니가 보여요? 안 보여? 보여요. 젊은 분들은 옆태니가 앞에 보고 있는 척은 아니지만 앞을 보고 있어도 옆이 다 보여. 근데 나이가 되면 그 보는 게 줄어든다고 그 말이에요. 시야가 감소돼요. 그리고 또 눈부심이 증가해요. 눈부심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청신경이 퇴화돼요. 퇴행이라는 말은 약간 신경이 없어서 작아지고 있다고. 그럼 청신경 하면 무슨 말이야? 청력이죠. 그럼 청력 하면은 청력을 담당하는 뇌신경의 번호가 8번이거든. 그래서 제8 뇌신경이 오래 쓰다 보니까 퇴행이 됐어요. 그럼 이거 여러분 청신경, 제8 뇌신경 하면 양리에서 어떤 약이 떠올라요? 결핵약 중에서 부작용. 청력장애, 제8 뇌신경장애, 다음에 결핵약 부작용 중에서 스트랩토마이신, 그거죠. 스트랩토마이신. 그 약의 부작용에 청력장애, 제8 뇌신경장애 그 말이거든요. 중요해요. 그럼 이런 것처럼요. 노인들은 스트랩토마이신 결핵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8번 신경이 떨어져. 그러니까 뭐라고 잘 안 들려.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그러면 자식들이 처음에는 말을 이거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자꾸 말하면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노인성 난청이 생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노인들은 어떤 소리를 특히 더 듣는 걸 어려워하냐면요, 고음의 소리를 어려워해요. 하이톤을. 그럼 여러분들이 어르신을 케어하는 곳에서 일을 한다면 고음의 소리보다는 어떤 소리가 나겠다? 중음. 그죠? 중음의 소리 또는 약간 낮은 소리, 저음 이런 소리가 나요. 나는 내가 솔톤인데 노인분들한테는 안 맞아요? 맞추면 되지. 내가 톤이 약간 낮게 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 여러분 잠을 자는 시간도 어때요? 줄어들어. 그래서 노인분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은 전체 수면 시간이 짧아져요. 자, 그런데 노인의 수면이 짧아지는데 우리가 수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 비렘이 있어요. 비렘은 B자가 아니다, 렘이 아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NREM이라는 게 비렘, N자가 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렘이에요. 그럼 이 수면은 깊은 숙면을 취하는 시간을 비렘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이 꿈을 밤에 잘 때 꿈을 자꾸 중간중간에 꾸면 푹 잔 것 같아요? 아니면 약간 찌뿌둥해요? 찌뿌둥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찌뿌둥이 나갔어요? 무슨 말에? 찌뿌둥하면 뭐 깨어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깊은 숙면을 취했다는 말은 꿈을 꾼 걸까? 안 꾼 걸까? 안 꾼 거야.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버가도 잘 때 모른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럼 나이가 들면 깊은 숙면을 취하는 이 시간이 어때 돼요? 짧아져요. 시간이 짧아져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깊이 못 잔다는 거지. 그럼 깊이 못 잔다는 말은 누군가가 저녁에 갑자기 띠르릉 전화벨 소리가 울려서 깨면 잠이 안 와. 금세 끊었는데. 그래서 한 번 깨면 다시 잠드는 게 어려워요. 이 말은 여러분 다르게 표현한다면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요. 노인들은.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숙면을 취하는 게 잘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숙면이 곤란하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깊이 개운하게 못 잤으니까 수면의 퀄리티가 떨어진다.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전부 다 나오는 보기들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기억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깊은 수면을 취하는 시간이 짧아지면 얕은 수면을 뭐라고 하냐면 렘이야. 렘 수면. 그 얕은 수면의 시간은 왠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 얕은 수면은 노인 때나 젊었을 때나 그냥 일정해요. 그래서 세 번째 이 렘 수면은 중요하지 않고 비렘 깊은 수면의 시간이 짧아진다. 그래서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 그 말은 수면을 취하기가 어렵다.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똑같은 말이에요.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여러분 심리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노인에게 가장 흔한 정신질환이 뭐냐?
1위가 뭐다?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제 아는 제자의 그 할머니도 집에 할머니 저 왔어요. 이렇게 집에 들어갔더니 학교 끝나고 왔더니요. 엄마도 직장 다니고 다 직장 다니니까 할머니가 밥 챙겨주고 이렇게 하셨나봐요. 근데 할머니 왔어야 되는 할머니가 없더래. 그래서 노인정 가셨나 하고는 그냥 자기 혼자서 방에서 컴퓨터하고 놀았지? 노는데 한 5시, 6시 됐는데도 안 오시더래요. 그 왜냐면 할머니가 그 시간에는 자기 손주 밥도 챙겨주고 하니까 오시는데 안 오더래. 할머니 누가 집에 가고 근데 그러면 간식도 안 주시고 이렇게 했는 거야. 그러다가 혹시 이 친구가 몰라서 할머니 방을 열어봤대. 할머니 방문을 열었는데 여기에 다리가 매달려 있어. 뭐냐? 매달려 있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울증이 있으셨던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 다리가 매달렸다니까? 둥 떠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은요 가장 흔한 질환이 뭐다? 우울증이에요. 그러면 이 우울증은 정신질환일까요? 쉽게 말해서 정신병일까요? 아닐까요? 정신병이에요. 정신질환이에요. 제가 정신병이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신적 질환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말은 치료를 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돼요? 치료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파이팅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보시는 노인의 우울증은 시험 문제에서 정신력으로 극복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면 OX, X예요. 정신력으로 안 되고 치료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고 또 나이가 들면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좀 그거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컴퓨터가 제가 좀 기계치다 보니까 뭔가 이 컴퓨터가 뭐 잘 안 됐어요. 뭐 인터넷이 끊어져서 한 번은 예전에 동생한테 이것 좀 나 모르니까 실장님도 안 계신 날인데 모르니까 줄이 꼬여 있으니까 못 만져가지고 그래서 저기 자기야 이거 좀 할 줄 알아 했더니 와서 앉아서 뚝딱뚝딱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쳤는데 그 다음 날도 휴가하셔서 실장님이 오래전에 안 계셨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 이틀 뒤인가 며칠 뒤에 또 뭐가 비슷해.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또 불렀어. 자기야 잠깐만 하고 불렀어. 그 친구 고쳐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어린 친구라서 그래요. 기분 나쁘게 하는데 근데 저는 귀가 빨개졌어요. 기분 나쁜 것보다 부끄러웠어요. 원장님 앉아보세요. 배우셔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가르쳐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귀찮아서라기보다는 솔직한 거야. 그래서 말해. 근데 내가 막 귀가 빨개졌어요. 그래서 알았어 배울게 하고 배우는데 말은 하는데 뭔 소리 잘 뭔 말인지 알지? 뭔 소리 알겠어. 이렇게 했는데 잘 못하겠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똑같이 뭔가가 생겼어요. 그 친구를 못 부르겠는 거야,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그 친구를 못 부르면 다른 친구를 불러야 되는데 그 친구 있을 때 부르는 것도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친구가 잠깐 어디 갔을 때 다른 친구한테 다른 친구 그 친구 오늘 안 와요. 봐가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헤쳐나가려고 안 하고 해결하려고 안 하고 묻어가려고 하는 거야. 좀 해주라, 이거 좀 해주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수동성, 의존성이 되는 거겠죠. 있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조금씩 노력을 해서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수동성, 의존성.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여러분 똥꼬집이라고 하잖아. 노인들은 똥꼬집이 때 이렇게 말하죠. 그럼 똥꼬집은 뭐예요? 자기 그거를 안 꺾는 거지. 자기 의견을 그냥 끝까지 고집피우는 거죠. 그런 거는 뭐냐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아. 새로운 의견을 그럴 수 있겠네. 내가 생각이 좀 짧았네. 이 생각보다는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안 듣는 거죠. 경지성이라는 말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